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네 사람 삼태니, 잭프로, 잔이윤, 비둘기 같이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삼태님 저번 주에 저희 스카치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 메이커스 마크에 대해서 메이커스 알아봤죠. 마크. 네네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거 하는지? 네, 오늘은 이제 글렌모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 이제 위스키 바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싱글 몰트를 접하실 때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위스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글렌모렌지라고 하고 유명 명품 회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작년에 여기 계신 쟈니 윤과 함께 작년 한 10월 말 정도에 게스트 바텐딩을 제가 좀 보조로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글렌모렌지 오리지널로 이제 오리지널 베이스로 한 두세 개 정도 칵테일 레시피를 짜서 잔님께서 하셨는데 진짜 반응이 엄청났어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뭐하냐, 이러면서 칵테일이 맛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품에 이거는 글렌모렌지도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이 바텐더의 실력이 좋았어. 실력이 좋았어요. 좀 더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맛있었고 아니 근데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할로윈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프라이빗 제가 게스트 플라이팅이나 그 플레이팅 같은 거를 좀 이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신기하죠. 근데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짝만 터치해줘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실력에 이제 겸손함까지. 저번주에 메이커스 좋았어. 마크인데 역시 내 위주야. 오늘은 이제 내 위주로 가는 거야. 쟈니윤의 메이커스 마크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오늘 밥 사주시는 건가요? 끝나고 파 좀 먹으러 가시죠.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스타에도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데 올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렌모렌지에 대해서 또 역시나 우리 둘기님이 비둘기. 정보를 물어오는 비둘기님. 일단 글렌모렌지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명품 브랜드의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글렌모렌지가 LVMH라고 하죠.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뭔가 패션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명품 회사를 명품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명품 브랜드.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글렌모렌지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보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되게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글렌모렌지는 되게 막 글렌모렌지 증류소에 전경이 있고 막 글씨체도 약간 옛날 약간 스타일. 신명조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데 약간 되게 약간 약간 근데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딱 엄청 세련되게 쫙 바뀝니다. 라인업도.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LVMH가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인데 일단 LVMH는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네. 네, 디올이 거의 한 반절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가문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반절. 디올 소유주가. 프랑스 회사인가요 그러면? 아마도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LVMH가 얼마나 대단한 명품 브랜드인지 네. 소유하고 있는 일단 주류 브랜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드백, 글렌모렌지, 싱글 몰트 위스키는 아드백이랑 글렌모렌지 정도가 있고요. 꼬냑으로는 이제 헤네시, 헤네시 그리고 약간 샴페인 빼놓을 수 없죠. 샴페인. 네, 모에샹동, 돔페리뇽, 그러니까 이런 그냥 명품의 어떤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만수르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브랜드 다 있어요. 맞네. 모에샹동 네, 이런 거. 샤또 디캠, 베브클릭. 네, 엄청나고요. 그 밖에도 패션 브랜드 하면은 좀 알지도 잘 몰라요. 벨루티, 팬디도 있네. 네, 셀린느, 디올, 펜디, 켄조,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 루이비통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시계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아는 브랜드 있으세요? 태그 호이어 있네. 프레드 태그 호이어 저런 거. 티파니도 가지고 있어요? 티파니도 있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제니스, 불가리. 그냥 저 중에서 뭐 위블로 이런 게 이제 제일 고가죠. 뭐 위블로, 오. 제니스도 제법 고급인데 네. 위블로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쇼메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쇼메. 아무튼 대단한 모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네요. 네, 진짜 대단하다. 빵빵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두도 음. 좋아하는데 처치스라는 또 구두가 있어요. 근데 음. 걔네들도 이제 얼마 이쪽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글램오렌지 하는데 들어가는데 지금 LVMH 특집인가요? 회사가 다들 너무 근데 홀린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도 저희 약간 저저번 주에도 뭐 약간 상류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시바스리갈 25년 왠지 이런 거 들어가고 보는 싶고. 것만 해도 느낌이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모렌지의 역사로 한번 해주세요. 네네. 일단 글램오렌지라는 이제 하일랜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네 위쪽이라고. 네네 위쪽 하일랜드에 위치한 증류소고요. 하일랜드 북동 쪽에서도 그 로스샤이어라고 하는 데에서 테인이라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인이라는 지역에 이제 약간 글램오렌지가 약간 헌정하는 느낌도 있어요. 테인의 16인 이러면서 글램오렌지의 장인 16명을 기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그 게일어로 고요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계곡 근처에 있다고 이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설립 연도는 1843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위스키 하일랜드 지역 쪽에 있는 증류소들은 뭐 불법 증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 1660년부터 그러니까 작게 이제 팜 디스틸러리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좀 소규모로 증류를 하다가 1738년경부터는 약간 맥주나 레몬네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산하는 양조장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좀 거기서 또 한 1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좀 지나면 1843년에 윌리엄 메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스키 생산하는 증류소를 만들어요. 이제 만드는데 이때 다 이제 대부분의 증류소가 그렇듯이 증류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진을 만들던 네, 증류기 중고 증류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램오렌지 하면은 이 증류기의 모양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증류기가 뭐 몇 미터 정도 될까? 한 2미터 좀 넘나요? 한 2, 3 뭐한 2, 3m? 목이 한 2미터, 3미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네는 거의 한 5.14m. 그 목이 엄청 긴 거예요. 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증류는 어쨌든 끓여가지고 기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목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간 다음에 이게 냉각이 되면서 똑똑하면서 물방울로 스피릿으로 떨어지는 건데 목이 그렇게 길면은 되게 퓨어한 이제 그 스피릿만이 이걸 타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램오렌지라는 캐릭터가 그런 부드럽고 마일드한 그런 캐릭터가 좀 있는데 그런 어떤 연유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여기서 약간 추가 설명해드리면 그게 이제 보통 환류 작용이라고 하고 뭐 리플렉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액체인 그 뭐죠 워시를 끓여가지고 이게 알코올이 먼저 기화로 변하니까 기체로 변한 알코올이 그 목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목이 너무 기니까 얘네들 올라가다가 다시 액체로 변해요. 다시 떨어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리관에서 불순물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흡수를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한 퓨어한 알코올만 그 관을 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좀 뭐 시트러스한 느낌까지 나는 그런 원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글램오렌지 주문하실 때 손님들이 약간 이거 오렌지 맛 나냐고. 발음 자체가 네. 이제 아 오렌지니까. 사실은 약간 그 색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약간 오렌지 계열의 감귤류 향 같은 것들이 좀 나요. 네, 그 노란색. 좀 더 뿌려주시면 되겠다.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위스키를 생산을 하다가 1920년대 정도가 들어서면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생산을 하게 되고요. 뭐 글렌모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나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되게 좀 불경기였고 좀 안 좋았다가 또 싱글 몰트 시장이 좀 커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 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판매율이 3위고요. 영국 내에서 판매율 2위. 그리고 스코틀랜드 내 판매율 1위 싱글 몰트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요. 뭐 약간 이제 증류소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9만 연간 생산량은 한 9만 리터 정도 돼요. 네. 그렇게 많은 편인 건 아닌데 이제 싱글 몰트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뭐 생산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류 시설이나 뭐 술을 만드는 과정의 어떤 시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네. 여기는 수원지가 탈로지 수원지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 경수, 그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는데 물의 성질에서 미네랄의 함량에 따라서 그래서 경수는 이제 좀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물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어떤 느낌이 있죠? 이게 경수랑 연수가 물론 미네랄 성분 차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연수를 쓰는 이유는 그 수온을 끌어오는 파이프 관에 이제 보통 경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분, 미네랄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제 약간 불순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연수를 써요. 필터링을 한번 한 그런 물을 쓰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뭔가 우리만의 어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경수를 그대로 쓰는 거죠. 관리하기가 품질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번 이제 생산을 하면은 증류 과정 한번 딱 하면은 46,000 네, 46,000리터 정도의 워시가 나오고요. 그거를 증류해서 한 5,000리터 정도 되는 스피릿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증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번 캐스크를 약간 처음 숙성시킬 때는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캐스크 피니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버번 캐스크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주로 잭 다니엘이나 뭐 헤븐힐 같은 데다가 빌려주고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약간 재조립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캐스크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쵸. 명품 브랜드에서 소유를 해서 이제 자금적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품질 관리를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네들도 예전 역사를 보면 여러 뭐 회사로 이렇게 팔려가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뭐 1990년도 후반에 이제 이 LVMH에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탄탄해지겠죠. 그런 게 있으면서 품질 관리 더 디테일하게 잘했을 텐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캐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딱 그 잭다니엘이나 헤븐힐 같은 그런 유명한 증류소 버번을 만드는 증류소에다가 네. 얘네들이 이제 새 오크통을 제공을 해주고 너네들이 그걸 쓴 다음에 다 쓴 통들은 나한테 줘라 라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요. 네네. 그래서 그런 캐스크도 보통 이제 캐스크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보통은 한막 네 번 다섯 번도 쓰고 서드 뭐 리필 캐스크 이러면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무튼 돈이 있으니까 한 2번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서 또 사가겠죠. 그렇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캐스크 관리도 되게 또 잘 하고 예전에는 뭐 3번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일반 증류소들은 보통 뭐 4번, 5번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는 3번까지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통에다가 보통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약간 컬러 같은 걸로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사용하는 통은 뭐 빨간색, 두 번째 재사용하는 거는 뭐 검은색, 세 번째는 뭐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서 쓰는데 뭐 최근에 어쨌거나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딱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개. 하나는 긴 목을 가진 기린에 비유하는 그런 거. 맞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녹차 티백에 비유하는 이 캐스크 두 번밖에 사용 안 하는 거. 뭐 세 번째는 약간 캐스크 피니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두 번만 재사용하는 걸로. 네. 그래서 캐스크 피니쉬 말이 나와가지고 왜 저번에 발베니 할 때도 캐스크 피니쉬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발베니가 공식적으로는 원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이 글렌모렌지도 좀 주장을 해요. 캐스크 피니쉬로 제품을 출하한 건 자기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90년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캐스크 피니쉬라는 용어를 쓴 제품들이 글렌모렌지에서 출시가 돼요. 우드 피니쉬로. 네, 우드 피니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일단 우드 피니쉬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첫 번째 캐스크에서 숙성하는 한 원액을 이제 옮겨서 다른 캐스크로 옮겨서 뭐 비교적 짧은 시간을 추가로 후숙성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캐스크의 캐릭터를 같이 가져오면서도 그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좀 새로운 기법인 거죠. 위스키를 숙성하는. 그래서 그런 기법이고 지금도 그 어떤 엔트리 글렌모렌지를 대표하는 엔트리 라인업에 이런 캐스크 피니쉬를 작업을 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그 LVMH잖아요. 걔네가 약간 와인 양조장이랑도 컨택이 많아서 특히 포트 같은 경우도 포트 바리크를 엄청 좋은 양조장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캐스크를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산타라는 제품에는 뭐 쉐리 와인, 그 쉐리도 올로로소랑 PX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뭐 퀸타루반이라고 해서 포트 파이프 쓰고 그다음에 넥타도르는 이제 소테른 캐스크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달콤한 화이트 와인 캐스크. 어렵네요. 뭔가. 어려워요. 다양한 통을 사용해서 우드 피니쉬를 낸다. 네, 이 정도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네. 나중에 추가로 또 제품에 대한 설명은 또 뒤에 가서 조금씩 더 할 거니까 네네. 네, 지금은 좀 한번 훑어주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글렌모렌지의 어떻게 보면 마스터 디스틸러라고 하면 닥터 빌 럼스덴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좀 되게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하시고 뭔가 커피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세요. 마시는 어떤 음료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다양한 뭐 특히 커피 애호가여가지고 그런 커피 로스팅이랑 비슷한 작업을 또 한 제품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사랑 증류소의 특징은 저는 이 정도 조사한 것 같아요. 이분도 발음을 조심하게 해야겠네. 이렇게는 빌런 같은 느낌. 닥터 빌런. 그래서 뭐 제품 말씀드릴까요? 네, 제품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 자, 그러면 이제 제품 라인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글렌모렌지 제품은 이제 글렌모렌지 오리지널. 네. 40도고요. 버번 캐스크 숙성이에요. 엑스 버번 캐스크 숙성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10년 제품을 딱 드셔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캐스크 피니쉬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그 캐스크 피니쉬라는 작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캐스크 피니쉬를 한 제품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산타, 퀸타루반, 넥타도르가 되게 대표적인 캐스크 피니쉬 제품이고요. 라산타는 43도로 이제 2년 정도 추가 후숙성을 쉐리 캐스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퀸타루반이 이제 최근에 14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죠. 기존에는 12년이었다가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12년이어서 2년 포트파이프에서 추가 후숙성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4년을 포트파이프에서 추가 후숙성한다. 그 도수는 46도입니다. 그리고 넥타도르는
이게 근데 제가 또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라산타가 게이러로 열정. 약간 근데 그걸 약간 그 캐스크의 이미지랑 매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 쉐리 와인, 스페인의 어떤 붉은 열정, 막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고 퀸타루바는 이제 루비포트 파이프. 그러니까 이제 그 루비라는 거에서 또 나온 게이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넥타도르 또 이제 소테른 캐스크에서 게이러 의미를 따온 건데 그 프랑스 소테른 와인은 이제 화이트 디저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달달한. 그래서 실제로 되게 약간 그런 달달한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좋죠. 네, 가격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라서. 여성분들이 좀 네네. 좋아할 만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레몬 타르트 같은 그런 달콤하면서도 좀 상큼한 느낌이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이고 네네. 여성분들 외에 좀 달달한 화이트 와인, 음. 뭐 샤또 디캠, 맞아요. 뭐 이런 느낌 많이 네. 좋아하시니까 네. 되게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18년도 약간의 캐스크 피니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5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 30% 원액만 덜어내가지고 그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3년 추가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년도 좀 드셔보시면은 힌트가 쉐리 힌트가 좀 있거든요. 네, 저것도 되게 좀 부드럽고 어느 정도 좀 숙성이 좀 된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기 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면세점 같은 데서도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드시는 게 또 면세점 이야기가 나와서 시그넷이 또 한때 이제 면세점 가면은 많이 사오는 이제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발베니 할 때 그 다크발리라는 제품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볶은 보리를 사용한 그래서 볶은 메가로 만든 이제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럼스덴이라는 그 마스터 빈 럼스던 네네 빌 럼스덴 네. 그분이 이제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커피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걸 위스키에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위스키를 이제 메가를 볶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제품이 나스예요. 노네이지 스테이트먼트인데 이제 그 되게 좀 고숙성 원액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0년에서 35년급 원액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평균 원액을 좀 잡으면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 자체도 물론 뭐 그 조니 워커 블루 같은 경우도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나스 제품 숙성연도 표기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은 어린 원액들을 많이 섞어서 네.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 이 시그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글렌모렌지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정점을 찍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빌 럼스던 박사가 원래 커피를 엄청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로스팅에서 오는 그런 다양한 풍미들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섞은 보리, 그러니까 볶은 그 메가를 사용해서 그 100% 쓰는 건 아니고 일부 한 30%, 40% 그 정도만 이제 볶은 메가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풍미가 약간 모카라든지 약간 커피, 초콜릿 이런 풍미들을 좀 더해서 굉장히 좀 복합적인 풍미의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냈다. 대신에 이제 숙성 연도는 미표기. 왜냐하면 굉장히 좀 고숙성의 그 당시에 이제 고숙성 되고 있던 원액들을 많이 이제 끌어다 썼겠죠. 네. 썼지만 일부는 또 이제 어린 원액들도 섞었기 때문에 숙성 연도 표기를 어린 원액으로 표시를 하면 아무래도 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네. 나스 제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발베니하고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그런 게요. 네. 그래서 뭐 원조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고 한데 그때 발베니 할 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비 스튜어트라고 하시는 그 몰트 마스터 아니면 마스터 디스틸러 이분이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그 캐스크 피니쉬의 개념을 굉장히 좀 잘 웰메이드로 잘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 업적에 대한 인정을 공로를 인정받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원래 원조격으로는 예전에 뭐 법원에서도 이런 캐스크 피니쉬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진빔이라고 올드 포레스터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서 네. 약간 이제 병입하려고 원액을 다 꺼내놨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면서 병입을 못하니까 야 다시 캐스크로 옮겨 담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캐스크로 다시 담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캐스크 피니쉬의 원조격인 거고 뭐 얘네들도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지만 이 빌 럼스턴이라고 하는 그 이 몰트마스터인가요? 그러니까 마스터 디스틸러? 네. 이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박사 출신이고 뭐 화학과 이런 박사 출신인데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프라이빗 에디션 보면은 막 다양한 실험들 되게 많이 해요. 다양한 캐스크에서 뭐 추가로 숙성도 하고 뭐 효모를 어떤 걸 쓰고 막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렌모렌지도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평이 좋아요. 그렇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스타라는 제품도 있어요. 지금 나오나요, 아스타 근데? 아스타가 원래는 그게 2008년도인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캐스크 스트렝스는 맞나? 캐스크 스트렝스였나? 그때는 도수가 좀 높긴 높았어요. 그래서 57.1도로 나와가지고 거의 캐스크 스트렝스에 가까운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도수가 좀 떨어졌어요. 52.5도 그렇게 떨어졌고 이게 약간 한정판 개념으로 잠깐 또 추가로 나오다가 이제 지금은 또 안 나오죠. 그 전에는 뭐 트레디셔널이라고 해서 또 제품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좀 높은 도수로 나오는 제품이 네. 없는데 아스타가 좀 유일하게 나온 제품이긴 하죠. 어떻게 또 남대문 좀 돌아다니시다가 혹시 픽업을 하게 된다면 아스타는 진짜 아스타. 네요. 저희 업장에 네. 둘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둘 다 있으니까. 아 상류층이 맛있어요. 올라와야. 네. 또 얘네가 또 이제 프라이빗 셀렉션인가요? 프라이빗 컬렉션인가요? 네네네. 에디션. 네네. 네네네. 에디션. 프라이빗 에디션들이 한 10가지가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거. 저는 저 프라이빗 에디션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뭐 프라이빗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한정판 개념? 네. 뭔가 약간 자기네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매년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첫 번째 그 소날타라고 하는 제품 PX 그 캐스크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한 제품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뭐 피날타, 아르테인, 뭐 엘란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쭉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뭐 이제 그것들 살펴보면 뭐 다양한 캐스크에도 숙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효모도 좀 다르게 써보기도 하고 야생 효모. 그다음에 뭐 제가 이게 스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밀 그 위스키 라이 위스키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많은 시리즈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 소개된 거는 많지는 않고 최근 거 한 뭐 바칼타, 스피오스, 알타 저는 요 3개 정도만 봤고 그 이전 거는 투사일까지는 했나요? 들어왔죠. 그리고 그 전 거는 뭐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수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나. 10개를 이렇게 다 모은 사진 보니까 또 꽤 멋들어지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뭐 앞에 1번, 2번, 3번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쉐리인 것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쉐리 캐스크 숙성을 좋아하니까 맨 처음에 나온 소날타 같은 경우에 이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이런 거는 되게 또 맛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중에 하나가 16년 숙성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쉐리 캐스크 아마 1번인 것 같은데. 1번이요? 16년? 네네네. 그러니까 16년 숙성으로 나온 게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숙성연도 표기해서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품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못 먹어봤지만 저 3번 아르테인 보니까 이제 투스카니 캐스크 숙성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 네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네.
되게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피날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올로로소 젤인데 글렌모렌지가 피트감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바칼타는 전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데이라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한 건데 약간 안에를 토스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를 또 보니까 저번에 네네. 했던 진짜 그 발베니. 네, 발베니랑 좀 되게 좀 약간 비슷하게 그죠, 가는 그죠, 것도 좀 그죠. 있는 것 그럴 같아요. 수 혹시 많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면세점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네. 뭐 탈로간, 테인, 뭐 두탁, 뭐 도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약간 뭐 캐스크 피니시 같은 느낌이에요. 추가로 이제 다양한 캐스크에 숙성했고 뭐 도수는 이제 뭐 43도로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데 가격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한정판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이제 면세 라인으로 따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이것도 각각의 약간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테인 같은 경우는 그 테인 지역 지역. 네네. 그 지역을 좀 상징하는 거고 뭐 캐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렌모렌지의 심볼이죠. 네네. 그 캐드볼 마크. 네. 그런 또 문양에 대한 그런 네네 게 맞아요. 있고. 맞아요. QR 코드처럼. 탈로간은 이제 수원지에 대한 얘기가 또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라인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캐드볼 마크도 어떤 상징이 있는지 혹시 좀 아실까요? 그게 굉장히 그 고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쪽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게르만.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 무슨 스톤이죠? 기억이 잘 안 나. 하스스톤. 네, 그쪽 그 글렌모렌지에 그 가면 예상이나. 이렇게 약간 옛날 고대 이렇게 석상 같은데 보면은 그 문양이 있어요. 약간 캐드볼 문양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이제 캐치해 와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 심볼로 쓰고 있는데 빨리 검색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LVMH 인수 전에도 이 로고를 썼나요? 아니면 그거는 인수하고 정확하게 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그넷의 그 심볼을 딱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박으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아마 시그넷이 그 인수 후. 그쵸 인수 후에 네네네. 나온 라인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으로 많이 얘기를 했겠죠. 이게 여기에서 조금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뒤쪽에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LVMH가 그러니까 위스키 증류소는 두 개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아드백이랑 글렌모렌지를 인수를 했는데 아드백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글렌모렌지도 그렇고 이게 그 재정상으로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 금주법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안불안했던 증류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아드백 같은 경우는 막 문도 많이 닫았고 해가지고 그 커미티들이 지금 약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 힘드니까. 아드백. 그랬는데 어찌 됐건 이 명품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뭐 굉장히 좀 풍족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1997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얘네들을 인수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약간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브랜드를 약간 이제 리뉴얼해요. 그러면서 뭐 그 아드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 디자인에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는 보틀 디자인부터 일단 싹 바꿔요. 아예 바뀌었죠.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 병 모양이었다면 굉장히 이렇게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고 굉장히 좀 라벨의 컬러감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드백도 그렇고 혹시 글렌모렌지도 그렇고 이게 다른 증류소 제품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삼촌님 뭐 아드백도 그렇고 글렌모렌지 네네네네네. 둘은 공통점이 있는데 네네네.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있다고요? 네네. 다른 증류소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아드백이랑 글렌모렌지만이 갖고 있는. 그렇죠. 아니 뭐 많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징적으로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잭브로님은 전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들으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딱 그런- 들으면 그런 아실 거예요. 느낌이야? 뭐냐면 이 제품마다 이름이 있어요. 각각의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어떤 브랜딩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드백 같은 경우는 10년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다 그렇죠. 우가달, 코리브레칸, 슈퍼노바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줘요. 네네네. 예전에 글램오렌지 같은 경우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10년, 18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연산으로 됐고 하는데. 우드 피니시 제품 같은 경우도 그냥 쉐리 피니시, 그다음에 포트 피니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 되면서 라산타, 킨타로바, 넥타도르 이런 식으로 아스타, 시그넷 다 이름을 부여하고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부각을 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가져와요. 그게 이제 명품 회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기존에 얘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각되지 못했던 장점들을 이제 피크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위스키가 아니라 각각 제품의 어떤 캐릭터가 부여되는 거고 이게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아니 쟤네가 그 처치스라는 구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이제 보면 네네네네. 모델이 뭐 숫자나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발 모양에 따라서 뭐 몽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얘네들은 그 신발에 저는 명칭이 들어요. 뭐 오르엠, 베를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고기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이 명품 브랜드에서 이 얘네들 증인소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좋아진 거죠. 물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제품의 어떤 브랜딩을 한다는 거 굉장히 많고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 증류소에 가면 그런 리테일샵 같은 데서 그런 상품을 팔아요. 아까도 그 굿즈 지난 같은,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 메이커스 마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뭐 글램오렌지도 그렇고 아드백 같은 것도 그렇고 증류소에 가면 이제 약간 기프트샵 같은 리테일샵에서 그런 굿즈를 팔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굿즈를 다 디올 뭐 그런 디자이너들이 해요. 명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그쪽으로 참여를 해서 걔네 브랜딩의 그런 것들을 콜라보에 대한 시너지가 있는 네네네네. 거죠. 내부적인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LVMH가 그런 것들 너무 잘하고 있고 기존에 해던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마케팅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은 걔네들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그런 높죠.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세련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거의 뭐 증류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뭔가 위스키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위스키의 맛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섬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이 아드백도 그렇고 뭐 글램오렌지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스토리에 대한 제품의 어떤 브랜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만에 패션 뷰티로 저희 그렇죠. 패션 뷰티에 우리 가야죠. 그리고 또 뭐 아마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코어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제품이 있어요. 아드백은 10년, 뭐 글램오렌지는 오리지널, 뭐 발베니는 12년 더블우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딱 그 핵심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스탠다드고 거기에서 이제 좀 베리에이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램오렌지도 물론 시그넷이 워낙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브랜딩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제일 베스트지 않나. 이게 약간 중심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마셨을 때 칵테일로 쓰기에도 좋고 그냥 마셨을 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코어 라인은 지금 뭐 오리지널부터 해서 라산타, 킨타로바, 넥타도르 해서 시그넷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삼태희님은 좋아하는 제품 있으세요? 글램오렌지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의외로 저 콘타르반도 좋아합니다. 약간 포트나 이런 거가 잘 맞더라고요. 저는 럼캐스크도 잘 맞고
그럼 좀 약간 숙성 올라가면 그런 제품은 최근에 킨타르반이 이제 2년 더 추가 숙성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킨타르반 좋죠. 넥타도르는 어떻게 보면 12년 숙성이었다가 이제 나스로 바뀌면서 저는 솔직히 저 프라이빗 에디션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바칼타를 제일 맛있게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쟤네들이 다 46도로 나오는데 알타만 좀 높게 나와요. 50도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얘네도 이제 말씀하신 발베니하고 좀 비슷한 점이 CS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알타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스타가 약간 CS에 가깝게 그쵸. 나왔었는데 아스타가 또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케이크 아 라고 맞아. 나와가지고 네네네.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케이크 뭐예요? 케이크라고 글렌모렌즈 해서 케이크. 약간 그것도 한정판 같은 개념으로 나왔는데 그 케이크에서 느껴지는 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케이크인 케이크. 거죠? 그런 것도 참 재밌게. 그런 거 그러면 어디서 팔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뭐 오프마켓에서 뭐 아, 마트나라든지 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파는데 그것도 약간 한정판 개념이어서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았대요. 오. 저희가 이제 샵도 있는데 샵에서 뭐 5분인가 10분 만에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맛과는 별개로 그냥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나 뭔가 솔직히 스토리가 맛은 좀 특이하면 없는데. 좀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에 술을 약간 콜렉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맞아. 근데 그런 걸 가장 잘하는 데가 사실 스타벅스예요. 매일 그 여름이나 겨울에 뭐 그쵸. 가방을 준다거나 매칭하면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장 받아서 맞아. 다이어리 받으려고 다이어리 하기 받으려고 때문에, 커피를 예. 먹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의 마케팅 전략을 술 쪽에 써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많이 먹으면 이제 뭐 디오를 주면 저는 연계성 있는 게 저는 가능하잖아 진짜 사실.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찾다 보니까 음. 그 아드백에서 나온 키트가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수민 그 오수민 바텐더라고 네네네. 그 친구가 그 아드백 증류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 그때 막 경험을 막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바텐더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같은 아드백의 그 제품을 좀 소개하고 그런 걸 하는 마스터 클래스 국내에서는 안 하고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공해 주는 키트 같은 게 있는데 가방이랑 그 안에 키트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셰프들이 이렇게 막 쭈르르 펼치면 칼이 이렇게 쭉 들어있듯이 가방을 그런 주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그 보스턴백 같은 건데 아무튼 디테일이 엄청 좋고요. 약간 그 안에 이제 또 시향할 수 있는 아드백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시향 키트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디올 그 조향사가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뭐 패키지 디자인을 뭐 그런 명품도 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아 철자를 잘 모르겠어. ARDBEG. 이게 저희 가게 오시는 분 중에도 아드백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 옷을 그 오스미 바텐더에게 부탁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올 때마다 그걸 입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그 저희 메이커스 마크 그 온라인 샵도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그 좌니윤님은 그런 바텐더 키트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 엄청 싫어해. 너무 많아서. 이거 왜 자꾸 갖고 오냐고. 그러면 난 앞으로 메이커스가 될 거다 이러면서. 글렌모렌지도 행사 가니까 뭐 주던데요. 다이어리랑 양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양말이 보면은 디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조사가. 뭐 누구에게나 다 제공되는 그쵸, 그런 그쵸. 거고 이 이런 거. 아드백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좀 키트 자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뭔가 특별하네. 아 근데 확실히 디자인이 좋고 예전에 저희들 한번 얘기 나왔는데 OSMU보다는 이제 MSMU라고 멀티유즈 멀티소스. 그러니까 소스가 많은 멀티소스 멀티유즈인데 소스가 많으면은 그만큼 협업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럽네. 뭐 마케팅의 기재니까. 제 모렌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본 건지 루이비통에 대해 많이 알아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루이비 또 만세. 아니 근데 글렌모렌지는 나중에 이제 뭐
제품을 이렇게 약간 묶어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뭐 쉐리 피니시의 최강자는 뭔가 막 이런 재밌겠다. 그런 걸로 할 때 약간 또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요? 저런 그죠? 그죠.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네. 다음 화에는 한국 위스키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최근에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증류소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생겼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제품으로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건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 위스키가 들어오게 된 어떤 배경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위스키가 어떻게 좀 음용됐고 발전해 왔는지. 네.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품들도 있고 사랑받은 제품들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이제 증류소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라든지 뭐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위스키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약간 네, 술 스토리 하나의 문화 네. 이런 걸로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세 군데 정도 생긴 거예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쓰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업체랑 그다음에 김창수 위스키 김창수 위스키가 있고 김창수 씨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김창수 위스키가 있고 하나는 그 골든블루 쪽에서 만든 게 있다라고 저 들었는데 이거는 아직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아직 못 해봤는데. 3군데 정도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위스키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전통주도 굉장히 좀 증류도 쪽으로 활발하게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원래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위스키가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걸리니까 제품화 되려면 그 전에 이제 진 같은 거를 출시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무리는 또 우리 굴기님. 저 바이크 사가지고 자랑 한번. 마이 갓. 네, 드디어. 우리 잭다니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명품 바이크 사셨잖아요. 네. 명품이라기보다 어떤 LV 제가 뭐라고? 저희 로망 바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할리의 오너가 드디어. 와, 호그. 이름 지어줘야 되는 건 그건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네 이름 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바이크 축하드립니다. 할리의 감사합니다. 주도의 재발견 마크 다시 거죠? 스티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타네.